17강이네요. 자, 오늘 할 내용은 호르몬과 항상성 조절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과 그 다음 시간 18강 두 강에 걸쳐서 호르몬과 항상성 조절 내용을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밑에 있는 그 호미오스테이시스라는 요 단어는 항상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시소가 왼쪽으로 기울어지는데 사람은 반대로 오른쪽으로 몸을 수평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체내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단원 할 때 선생님이 강조했었는데 여러분들 항상성이라고 하면 생명과학 1에서 나오는 항상성 대표적인 사례 세 가지를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체온, 혈당량, 그리고 체내 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겠죠. 학습 내용을 보겠습니다. 강에는 내분비샘과 호르몬의 특징, 그리고 어떤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는지 쫙 정리하고, 그리고 항상성이 조절되는 원리, 이 항상성 조정 중추는 간뇌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이 간뇌 시상하부가 신경계와 내분비계를 통해서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그 공통적인 원리까지만 이번 강에서 하고요. 그 다음 강에서 방금 얘기했던 혈당, 삼투압, 체온이 어떻게 조절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상세히 보면 이번 파트는 끝입니다. 자, 바로 시작합시다. 여러분들 내분비샘과 호르몬,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호르몬을 만드는 곳이 내분비샘입니다. 그러면 이 내분비샘은 내분비세포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내분비샘은 조직이나 기관입니다. 우리 주로 기관 수준의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럼 이 내분비샘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요. 만든 호르몬이 순환계를 타고 이동하죠. 순환계를 타고 이동한다는 건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는 거지. 쭉 이동해서 어디에 가서 작용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림 보세요. 표적세포라는 곳에 가서 호르몬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됩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곳은 내분비세포니까 내분비샘. 그 다음에 호르몬이 가서 작용하는 곳은 표적세포니까 표적기관이 돼요. 그래서 호르몬마다 다르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이 첫 번째 세포는 이 특정 호르몬, 동그란 호르몬이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작용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요 밑에 두 번째, 세 번째 세포는 수용체, 이 특정한 호르몬을 받을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서 호르몬이 이 세포에 가서만 작용한다. 요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특징을 크게 두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적을까요? 첫 번째 특징은 호르몬이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요.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요. 이 만들어진 호르몬이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을 하죠.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을 합니다. 비유하면 여긴 집이고 여긴 일터예요. 직장이에요. 그렇게 비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 집에서 직장까지 이동할 때 여러분들 버스를 타고 가든 지하철을 타고 가든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잖아. 호르몬은 뭘 타고 가? 혈액을 타고 이동해. 혈액을 타고.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별도의 분비관이 없기 때문에 혈액을 통해 이동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두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호르몬은 굉장히 미량, 적은 양으로도 어떤 생리작용, 생리기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나오면 과다증, 반대로 너무 적으면 결핍증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르몬 특징 간단하죠? 내분비샘에 만들어져서 혈액을 타고 특정 표적 기관에만 가서 작용한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사람의 주요 내분비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여러분들 오늘 정리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차근차근히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고 우리 몸에 어떤 위치에 어떤 내분비샘이 있는지 명칭을 좀 정리할게요. 자, 여기 좀 작긴 한데 뒤에 큰 그림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홍 모양, 간내 시상하부 밑에 이렇게 홍 모양으로 나와 있는 이 친구가 뭐냐 하면 뇌하수체라는 곳이고
얘가 내분비샘입니다. 즉 여기에서 호르몬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여기 목 쪽으로 오면 나비 모양의 갑상샘이라는 내분비샘이 있고, 이 갑상샘 위에 요 동그란 거 4개 있죠. 동그란 거 4개. 요게 부갑상샘이야. 됐니? 요것도 내분비샘이다. 그 다음 밑으로 좀 더 내려오면 요 친구가 이자입니다. 다른 말로 췌장. 이 이자도 호르몬을 만드는 내분비샘이고요. 그 다음에 요 콩팥, 얘는 아니에요. 이제 위치를 알려주려고. 콩팥의 위에 있는 요 꽃갈 있죠, 꽃갈. 콩팥 위에 있는 요 꽃갈. 요게 뭐냐 하면 부신이라는 내분비샘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쪽씩만 할까? 남자의 정소, 여자의 난소. 얘를 생식샘이라고 할게요. 얘도 호르몬을 만드는 곳입니다. 성호르몬을 만드는 곳이죠. 자, 이렇게 크게 5가지의 내분비샘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각각 어떤 특정 내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들이 나오고 걔네들의 기능이 뭔지를 쫙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뇌하수체부터 합시다. 뇌하수체. 자, 뇌하수체는 아까 얘기했지만 간내 시상하부 밑에 이렇게 혹처럼 생긴 요 구조를 뇌하수체 전엽, 후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다르니까 구분하겠죠. 자,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여러분들 조금 그 재미를 좀 가미해서 여러분들 외우기 좀 편하라고 이런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시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시입니다. 자, 앞집에 누가 사냐 하면 팻걸이 살아요. 앞집 팻걸. 자, 그 다음에 뒷집에 누가 사냐? 뒤라고 할까? 라임이 안 맞네. 이런 거 싫어요, 선생님. 뒷집에 누가 사냐? 오빠가 살아요, 오빠. 오빠가 사는데, 잘 적어야 됩니다. 오빠가 아니라, 오빠. 뒷집에 오빠가 삽니다. 재밌죠? 자, 앞집 팻걸, 뒷집 오빠. 요렇게 하면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호르몬 끝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사실 이거 선생님이 연구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이렇게 강의하는 걸 보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F는 FSH라는 친구. 일단 약자를 다 적어볼게요. ACTH, TSH, GH, LH. 호르몬 총 5개. 이거보다 더 있지만 요것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뒷집에 나오는 호르몬 옥시토신, 그리고 바소프레신. 이렇게 총 지금 호르몬 몇 개 하고 있죠? 7개.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보시면 7개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자, 이름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FSH는 여포 자극 호르몬, LH는 황체 형성 호르몬이라는 친구들인데, 그러나 우리 생명과학원에서 생식계를 배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중요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친구하고 이 친구를 묶어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 H 호르몬입니다.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팻걸 하려고 이렇게 띄워놓은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ACTH가 뭐냐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이 ACTH입니다. 됐습니까? 이 전부 약자예요. 자, 그 다음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GH는 생장 호르몬.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앞집 팻걸, 즉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은 기능을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기능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역할은 뭐겠어요? 갑상샘을 자극하는 겁니다. 됐죠? 쉽지? 자, 이 중에 수능 같은 어떤 시험에 빈출되는 호르몬은 이 친구입니다. 이게 제일 자주 나오고요. 그 다음 뭐 2등이라고 꼽으면 요 정도. 요 정도 뭐 중요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엽 끝났어요. 이제 후엽으로 갑니다. 뒷집 옥바 가겠습니다. 자, 옥시토신은 뭐 이름은 말 그대로 옥시토신이고 여기는 한글이니까 그 옥시토신은 그 분만 시에 분만이 뭔지는 알죠, 여러분? 여성이 이제 분만을 할 때 그 자궁에 있는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자궁을 수축해서 이제 아기가 출산이 되게끔 하는 그런 호르몬이 옥시토신이고요.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은 적어볼게요.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콩팥에서 오줌을 만들 때 수분을 많이 제흡수, 모세혈관 쪽으로 많이 땡기다 보면 나가는 오줌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바소프레신의 호르몬의 다른 말이 뭐냐면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항이뇨, 그러니까 이뇨가 오줌인데 항, 반대, 그러니까 억제. 안티다이우레틱 호르몬,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거든요. 약자로 쓰면 ADH. 됐습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르몬이 수능 빈출 호르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하겠지만 체내 삼투압 조절할 때 이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뇌하수체에 나오는 호르몬을 앞집, 뒷집, 즉 전엽, 후엽 구분해서 명칭과 기능을 정리했습니다. 깔끔하죠? 다음. 자, 그 다음에 갑상샘과 부갑상샘인데 갑상샘 이 전체가 갑상샘이고요. 여기 위에 있는 얘들이 부갑상샘입니다. 나오는 호르몬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갑상샘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티록신. 티록신이라는 친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갑상샘에서. 그 다음에 부갑상샘에서는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부갑상샘 호르몬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파라토르몬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얘들의 기능들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티록신은 아이고 왜 이러지? 티록신은 여러분들 이렇게 적을게요. 물질 대사를 촉진한다. 뭐 좀 광범위한 얘기지만 그래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니까 우리 몸에서 대사율이 높아져서 막 열도 많이 생기고 그런 상태로 좀 야기시키는 게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고 그 다음에 칼시토닌은 얘는 혈중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칼슘 이온을 뼈나 이런 데로 많이 이제 흡수시키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라토르몬은 반대예요. 얘는 혈중 칼슘 농도를 높여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파라토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면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올 수 있겠죠. 뼈에 있는 칼슘이 계속 빠져서 주변의 혈관으로 가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좀 중요한 호르몬은 티록신입니다. 티록신. 자, 그 다음 이자로 가겠습니다. 이자 여러분들 소화기 할 때 나왔었죠. 그때 이제 소화기 할 때 이자는 사실 외분비샘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안에 소화액을 만드는 세포들이 소화액을 만들어서 이자관을 통해서 십이지장으로 분비하는 이때는 외분비샘의 역할이고요. 그게 아니라 이자 안에는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도 있습니다. 거기서 호르몬을 만들어서 혈액을 통해 분비하면 그건 내분비샘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외분비샘, 내분비샘이 다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내분비샘, 호르몬 만드는 걸 하니까 이자 안에는 이자섬이라 그래가지고 이 섬은 여러분들 아일랜드입니다. 제주 아일랜드. 똑같아요. 이자 아일랜드. 섬처럼 모여 있어요. 누가?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섬처럼 모여 있는 곳을 이자섬이라 부르고, 그럼 이자섬을 이루는 이 알파세포와 베타세포가 각각 호르몬을 만들어요. 얘들이 내분비세포야. 됐니?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 알파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이고요.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인슐린이에요. 우리 인슐린은 대사성 질환할 때 했었죠.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나 비만 같은 것들이 제2형 당뇨병. 그래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높여가지고 인슐린이 잘 작용을 못하게 하는 그런 거. 선생님 그때 학습지에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라고 과제로 한번 냈었습니다. 그 인슐린이 얘입니다. 이자의 베타세포가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글루카곤과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자,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주로 간이나 근육에서 글리코젠이라는 다당류로 합성을 해요. 그러니까 포도당은 단당류고 얘는 이 단당류들이 모인 다당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 다 탄수화물에 속하는 애들입니다. 요걸 누가 해주냐면 인슐린이 해줘요. 그러니까 인슐린 호르몬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호르몬이에요. 그럼 포도당들이 글리코젠으로 많이 합성되니까 혈당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혈당, 혈액 속의 당 수치는 낮아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반대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혈당을 높여주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전에 밥을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밥을 먹고 지금 내 몸에 영양소들이 많이 들어와서 소화기를 거치면서 이게 막 분해돼 가지고 내 몸에 이제 막 혈당이 좀 높아져요. 일시적으로. 그럼 이때 어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오겠어요? 글루카곤이 많이 나오겠어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항상성 위주로 생각해야 돼요. 혈당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 근데 밥 먹고 나서 혈당이 일시적으로 올라갔으면 이제 혈당을 어떻게 해야 돼? 낮춰야 되지. 그래서 식후에 많이 나오는 호르몬이 뭐야? 인슐린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이자 이렇게까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신입니다. 부신. 부신은 콩팥 위에 이렇게 있어요. 콩팥이 이제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부신이라는 모자를. 자, 부신은 속질과 겉질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부터 적어볼게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당질 코르티코이드라는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요 두 호르몬을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신 속질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입니다. 잠시. 참고로 여러분들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둘 다 겁나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질 코르티코이드, 물기질 코르티코이드 겉질에서 나오고요. 속질에서 에피네프린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에피네프린이 좀 자주 보이겠네요. 앞으로. 자, 얘들이 하는 역할은 흰색으로 적을게요. 얘는 혈당을 좀 높여주는 호르몬.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그 혈당량, 혈당 조절할 때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나트륨의 재흡수, 콩팥에서 얘를 촉진시켜주는 호르몬. 이렇게 정리만 해두세요.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은 이제 혈당, 뭐 혈압, 그리고 뭐 심장 박동수 이런 것들을 좀 증가시켜주는. 그래서 굉장히 좀 사람이 액티베이팅하게 해주는. 그래서 에피네프린의 다른 말이 아드레날린이에요. 여러분 느낌 빠고죠? 아드레날린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에피네프린하고 비슷한 이름 뭐 있었어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축삭 말단에서 나오는 신경전달 물질 이름 뭐였어요?
에피네프린. 그렇지. 그래서 그때는 노를 붙여줘야 돼. 그리고 부신 속질에서 만드는 호르몬 얘기할 때는 노를 빼고 에피네프린을 얘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해요. 됐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얘들의 어떤 기능은 좀 비슷하죠. 교감신경 활성화되면 굉장히 이렇게 좀 사람 흥분하고 막 이런 그런 극도의 긴장 상태나 막 흥분, 쌤 얘기했죠? fight or flight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얘도 혈당, 혈압 올라가고 심박수 증가하고, 그래서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 비슷하고 하는 역할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치해서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사람의 주요 내분비샘과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들을 쫙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 조절 원리를 이제 얘기하고 이번 강은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성이 조절되는 원리는 크게 두 가지 원리인데요. 첫 번째는 음성 피드백이고, 두 번째는 길항작용입니다. 음성 피드백, 이제 오른쪽에 사진이 있는 거예요. 음성 피드백. 자, 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갑상샘은 전부 지금 약간 내분비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시상하부는 항상성 조절의 중추죠.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지, 근데 이 시상하부가 호르몬을 만들기도 해.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시상하부가 만든 호르몬이 TRH고, 뇌하수체 전엽이 만든 호르몬이 TSH고, 갑상샘에서 만든 호르몬이 티록신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럼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 TSH를 만드는 내분비샘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대답했습니까? 뭐예요? 뇌하수체 전엽이에요. 앞집 팻거래 FAT, T잖아, TSH. 자, 그러면 이 TSH의 표적 기관은 어디예요? TSH가 가서 일하는 곳 뭐야? 갑상샘이야. 왜? TSH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래서 TSH를 만드는 곳은 뇌하수체 전엽이고 얘가 가서 일하는 곳은 갑상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자, 원리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내가 티록신이 굉장히 과다하게 분비된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티록신이 과다하다는 이 결과가 돌아가서 이 과정, 원인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게 피드백이거든요. 근데 영향을 주긴 주는데 네거티브로 줘요. 네거티브.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야. 이게 네거티브야. 약간 반대 방향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내가 티록신이 과하니까 그 전에 돌아가서 그 전의 과정들을 억제시켜야겠어, 촉진시켜야겠어. 그 전의 과정들을 촉진시키면 더 많아지니까 이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야. 억제시켜야겠지. 내가 결과가 과하니까 과정들은 억제시키는 거야. 그러면 TRH 좁게 나와서 얘도 좁게 나오고 얘도 좁게 나와요. 여러분 TRH가 뭐냐 하면 TSH 릴리징 호르몬이에요. 즉 얘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TSH잖아.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야. 좀 복잡하대. 그러니까 TRH가 많이 나오면 TSH가 많이 나오고 티록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현재 티록신이 너무 과하니까 돌아가서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의 기능을 좀 억제시키면 TRH, TSH가 적게 나와서 티록신이 적게 나오니까 결과가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티록신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티록신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면 이게 돌아가서 얘들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TRH 많이 나오고 TSH 많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티록신의 부족한 걸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원인에, 과정에 좀 반대되는 어떤 그런 영향을 주는 것을 음성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이게 항상성 조절의 원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성 피드백이 있으면 양성 피드백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있는데 양성 피드백은 결과가 많으면 돌아가서 이 과정들을 더 많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완전 끝장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항상성 조절, 어떤 항상성 유지하는 관련이 많이 적죠. 그래서 이 항상성 유지, 항상성 조절의 원리에는 음성 피드백, 이 대부분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많으면 돌아가서 줄이고, 부족하면 돌아가서 늘리고,
우리 아까 제일 처음 그림에서 이 왼쪽으로 기울었을 때 몸을 오른쪽으로 하는 것처럼. 기운 방향과 내가 몸을 기울이는 방향이 반대잖아. 이 음성 피드백.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두 번째는 기량작용입니다. 여러분들 기량작용은 앞에서 많이 했어요. 우리 오늘 봤던 호르몬에서도 예시를 좀 보면 칼시토닌, 파라토르몬. 칼시토닌, 파라토르몬이 각각 반대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인슐린, 글루카곤도 마찬가지예요. 인슐린, 글루카곤도 마찬가지고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고 글루카곤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얘들이 동시에 나오진 않겠죠. 상황에 따라. 그리고 호르몬은 아니지만 앞에서 했던 자율신경,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선생님이 자동차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비유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어떤 완전히 반대되는 서로가 서로의 기능을 상쇄시키는 이런 것들이 상황에 맞게 어떨 땐 얘가 나오고 얘는 좀 찌그러졌다가 상황이 바뀌면 또 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을 기량작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성의 조절 원리는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 내용이 다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복습 한 번에 정리 쫙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오늘 뭐 배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뭐였어요?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호르몬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 내분비샘.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뭐를 타고? 혈액을 타고 어디 가서 작용해? 오늘부터 이 3학년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등교 계약을 해가지고 종소리가 울리네요. 자,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에 가서 작용을 하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호르몬은 굉장히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기 때문에 과다증이나 결핍증이 올 수 있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사람의 주요 내분비샘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들 쭉 정리했었습니다. 한번 쭉 적어볼게요. 첫 번째, 뇌하수체. 뇌하수체. 앞집, 그렇지, 팻걸. 앞집, 팻걸. 그 다음에, 뒷집, 옥바. 뒷집 옥바. 자, 명칭만 할게요. 복습이니까. FSH, ACTH, TSH, GH, LH. TSH 중점으로 좀 보고. 옥시토신, 바소프레신. 바소프레신 다른 말 항이뇨 호르몬. ADH.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갑상샘과 부갑상샘. 여기서 어떤 호르몬 나온다 그랬어요? 갑상샘에서 칼시토닌 그리고 티록신. 부갑상샘에서는 파라토르몬. 됐습니까? 기억이 나야 돼요, 여러분. 좀 전에 몇 분 전에 한 거야, 이거. 3번 이자. 이자에서 뭐 나와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인슐린이 이자섬의 베타세포, 글루카곤이 이자섬의 알파세포에서 만들어졌었습니다. 네 번째, 부신. 부신, 겉질에서 뭐 나왔어요? 당질, 코르티코이드. 코르티코이드 C라고 적을게. 그 다음에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속질에서 아드레날린. 그죠? 같은 말. 뭐였어요? 에피네프린. 얘가 분비됩니다. 됐죠? 생식샘 성호르몬은 스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성 조절 원리 했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음성 피드백. F라고 적을게. 음성 피드백. 우리 아까 전에 그 티록신 나오는 경로 했었어요. 기억나요? 시상하부에서 TRH 만들어서 분비하면, 뇌하체 전접에서 TSH 만들어서 분비하면, 갑상선에서 티록신 나오는 그 경로가 굉장히 예로 많이 쓰입니다. 거기서 음성 피드백을 설명했었고, 마지막으로 기량작용. 그래서 음성 피드백과 기량작용의 원리로 항상성이 조절된다까지 얘기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돼야 그 다음 강의 18강에서 항상성 조절의 대표적인 사례 3가지, 혈당, 체온, 체내 삼투압, 요 3가지의 그 사례들에서 각각 내분비계와 신경계가 어떻게 작용해서 조절이 되느냐, 그 메커니즘을 다음 18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